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통일신라 시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제사회 문화를 완전히 좀 축약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갔죠. 특히 문화 파트만큼은 3일 전 또는 일주일 전에 묶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각각의 경제사회 특징도 이 소수리망의 태학이라던가 또는 고국천황의 진대법 이런 사회문화 파트까지 알아보고 들어왔어요. 이번 강의는 아무래도 앞서서 우리가 삼국시대 중에 신라를 살펴보고 왔지요. 그 신라와 연결되는 통일신라 정치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이제 고려와 조선은 정확하게 딱 끊어지기 때문에 큰 연결은 없지만 이번 강의만 앞서 3강에서 했던 것 같아요. 3강 맞는 것 같습니다. 3강에 이 신라의 정치사와 통일신라 정치사가 약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짝 복습을 하면서 신라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복습 차원이니까요. 자, 신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혁거세가 나라 세웠죠. 박혁거세. 이때만 해도 군장 국가였었고요. 이 군장 명칭이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순으로 들어갔어요. 통일신라가 맨이다 보니까 여긴 좀 작게 쓰겠습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군장 명칭이죠, 여러분, 이런 게. 거참,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었죠. 그 다음 4세기 근초고왕이 된다. 뇌물마립간 때 광개토대왕에게 뇌물 줬죠. 뇌물마립간이 핵심이었어요. 뇌물마립간. 정말 중요한 4세기 뇌물마립간 때 김씨가 왕위 세습을 하고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왜구를 격퇴 금관가약 타격. 이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집업진이었어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 집업진 트리오 정말 중요했습니다. 한능검에서 단독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왕들이라서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집업진 트리오 뒤 다음에 그 다음 진평왕, 선덕여왕, 그 다음 진덕여왕 이렇게 연결됐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신라의 경제사회 문화 중에 골품제 기억나시나요? 신라는 뼈다귀의 품격, 골품제도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완전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요. 순수한 왕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자기 친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순수한 혈통 유지되겠죠. 이런 경우를 성골이라고요. 성골. 그리고 왕족이 일반 귀족과 결혼을 할 경우에 50%는 왕의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나름 진짜 혈통이네요. 진짜 뼈다귀. 진골입니다. 진골. 네, 일반 귀족을 육두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라는 이 골품에 따라서 성골만이 왕을 할 수가 있고요. 진골은 이 17관등 중에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모든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관리 등급에 따라 옷의 색깔까지, 집의 크기까지 모두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진골의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육두품은 아무리 똑똑해도 육품 아차한 이상 승진이 안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이 진덕여왕이에요. 이때 성골의 대가 끊깁니다.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에요. 이렇게 성골이 뇌물계 성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대가 끊기고 성골이 없으니까 누가 왕을 할 수 있을까요? 진골이 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등장을 해요. 진골. 성골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진덕여왕 때 활동했던 인물 혹시 기억나실까요? 김춘추. 진골이었죠. 이 김춘추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살해당했던 그 전투, 백제와의 대야성 전투를 계기로 나당동맹을 체결한 결정적인 인물이었죠. 나당동맹. 결국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진덕여왕 다음 최초의 진골 출신 왕 김춘추가 왕위 자리를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김춘추를 태종 무열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종무열왕부터는 이 무열계 진골이 쭉 왕을 하면서 들어가요. 무열계 진골. 무열계 진골로 이 진골들의 시대가 쭉 이어진다는 핵심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 태종무열왕은 자신의 딸의 복수를 결국 성공시키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660년 백제 멸망. 지금 7세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3강에서 쭉 정리를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백제를 멸망시키고 태종무열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진골들이 너도나도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뭐야, 같은 진골인데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지방 통제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정부를 설치합니다. 사정부, 그러니까 중앙에 이 진골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감찰기관인 사정부를 설치하더라. 사정부 설치, 진골이 되겠어요. 백제 멸망까지 지켜본 태종무열왕은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게 되었고 문무왕이 즉위를 합니다. 자, 문무왕은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는, 즉 나당 전쟁에서, 여러분 매기전투 기억나시죠?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을 통일시켰어요. 이때부터를 가리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게 됐죠. 이렇게 키워드 한번 드려볼까요? 문무를 겸비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문무왕 때 통일신라, 즉 삼국이 통일되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지방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지방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 외사정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외사정 설치.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삼국 통일은 요 문무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왕권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아무리 왕권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지금 진골들이 너도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수많은 진골들이 너도나도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하다 보니까 왕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반란에 반란이 일어나는 순간이었고, 신문왕 때 신문왕의 장인 김음돌의 난이 일어납니다. 김음돌의 난, 김씨잖아요. 여러분 뇌물마립간부터 김씨왕이 세습 아니겠어요? 김씨, 진골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문왕이 이것을 진압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진골들을 쫙 줄 세워놓고 자리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뭐 했어? 군대 왜 모았어? 너 반란 준비하고 있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진골들을 신문하고 있네요. 진골들을 신문하여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요 키워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골들을 신문하였다. 신문하다. 진골들을 신문하여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문왕. 별표. 이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뉴스페이퍼 왕이라고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는 뉴스페이퍼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 진골들을 신문한 왕권을 강화했다. 신문왕.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지방 행정과 정치 행정 제도에서 중앙 정치제도에서 살펴볼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거 이제 신문왕 파트에서 제가 요쪽에다가 좀 이렇게 별표해 놓고 좀 정리를 하나 해 놓을게요. 아, 요거 여기로 와 볼까요? 요쪽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리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관직 복무 대가로 대체 무엇을 주게 될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제공하죠. 월급. 화폐. 돈 주잖아요. 월급. 이 당시에 17관등이라고 했는데 17개의 등급에 맞게 뭘 줘야 될까요? 아직 화폐 개념이 없습니다. 이땐 무엇을 주냐면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땅을 준다 이런 생각하세요. 땅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 이거 너무 얄쌍하게 그렸네. 이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될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까지인데 여기 써놓을게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까지가 삼국의 이 통일신라의 국경선인데요. 자, 여기 모든 지역의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떼서 관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즉 쌀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뭘 준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한자로 조세조, 거둘 수조권이라고 불러요. 수조권. 수조권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제가 신라의 이제 귀족이 돼서 관리가 되면은 박하늘이 5급이야? 승진했어? 좋아. 저기 서울에 양천구 지역 네가 세금 걷어.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양천구 백성들한테서 세금 제가 마음대로 거두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권리죠. 이게 수조권입니다. 수조권. 그리고 신라의 수조권 개념은 신라, 고려, 조선 앞으로 쭉 나올 텐데 신라의 수조권은 크게 이제 노급과 관료전이 있습니다. 시급도 있고요. 자, 노급, 관료전 모두 수조권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월급 아닙니다. 노급, 관료전 모두 수조권이고요. 노급은 당연히 조세, 쌀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뿐 아니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 집 와서 설거지하고 너 훈련 받아. 내 군대 군인 들어와. 이런 식으로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노급이에요. 시급은 공신이라던가 진골들에게 지급하면서 세습까지 시킬 수 있는 게 시급이 되겠습니다. 노급, 막강한 권한이 되겠죠. 관료전은 반대로 조세는 주는데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노동력은 없습니다. 이게 신라의 수조권 개념,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 관직복무대가로 제공하는 개념인데요.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왕권을 강화하면서 귀족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들을 억압하고 바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은 통치체제 정비로 이어집니다. 전국의 통치체제를 먼저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구주, 오소경은 제가 이제 왕들 쭉 설명해 드린 뒤에 이 지방행정제도와 정치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군사제도인 구서당, 십정도 신문왕 때 완성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자, 요것도 요 아래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지금? 한 방에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이 구주, 오소경의 경우에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8도, 6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죠? 신라는 9개의 덩어리라서 9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주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 6광역시가 있는 것처럼 신라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어요. 이걸 오소경이라고 하죠.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가 치우쳐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개념. 8도 6광역시, 구주 오소경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군사제도는 더 쉽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쉬워요. 대한민국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보았을 때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죠. 수도방어사령부가 중앙군이고 지방군은 전국에 다 있어요. 신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의 수도 금성을 지키는 구서당과 지방 전체의 군대가 있는데요. 구주에 부대 하나씩 다 갖다 두면 9개죠. 그리고 국경선. 왜 마치 대한민국이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은 것처럼 국경선 여기가 한 주예요. 저희 교재의 지도, 그리고 저희 옆에 떠 있는 이 3D로 나오고 있는, CG로 나오고 있는 지도를 보시면 한 주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한 주에 부대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9 더하기 1, 10개 되죠. 이게 십정이에요. 중앙군 구서당과 지방군 십정. 근데 우리 한능검 객관식 아니겠습니까? 키워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구를 사랑한 신라. 구가 나오면 신라입니다. 앞서 우리 고조선 하면 8조법 8이었죠. 8은 고조선, 9는 신라. 이게 이해를 하셨다면, 구주, 오소경과 구서당, 십정 이해를 하셨다면 9를 사랑한 신라로 암기해 보십시오. 9가 나오면 대부분 정답은 신라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9를 사랑한 신라. 살짝 써놓을까요? 빨간색으로. 9를 사랑한 신라. 왕권을 강화한,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은 통치체제를 정비하면서 구조소경을 운영하였으며 구서당 십정, 중앙군과 지방군 체제를 정비하였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전체 정치 파트로는
신라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국방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이런 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체제로는 크게 13개의 부로 운영이 되다가 신문왕 때 집사부 등 14부를 정비합니다. 14부 정비. 집사부가 전체 부를 관할하는 일종의 미국의 국무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듯해요. 전체 부를 총괄하는 개념이 되겠고, 시중이 국무총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의 귀족회의를 한번 배웠는데요. 신라의 귀족회의가 여러분 화백회의였죠. 신라의 귀족회의가 화백회의고, 화백회의를 이끄는 귀족장이 상대등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상대등은 귀족장이고 시중은 국무총리예요. 왕이 직접 임명합니다. 즉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면 상대등의 권한은 반대로 약해져요. 왕권이 세지면 시중의 권한도 강해진다고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신문왕은 정말 업적이 많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충성을 가르쳐줘야죠. 충은 뭐죠? 유교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유교 교육기관 국학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국학. 정말 많은 걸 했네요. 왕권 강화 신문왕.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왕. 자, 신문왕의 업적을 뒤를 이어서 성덕왕도 중요해요. 성덕왕은 땅을 9개로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을 걷게 하는 정전을 실시합니다. 와, 왕의 업덕이 그냥 가득 차 있네요. 업덕이 가득 차니 땅도 나눠주는구나. 정전지급 성덕왕. 역시 왕권이 바탕이 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안정적으로 이끌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경덕왕 때 왕권이 가벼워진 거예요. 키워드 나왔네요. 가벼울 경자 생각하십시오. 왕권이 가벼워지면서 진골들이 조금씩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왕이 진골 눈치를 봐야죠. 진골들이 제일 급한 게 뭘까요? 힘을 키우기 위해선. 지금 신문왕 때부터 관료전 받고 있는데 됐어! 나 노급 줘! 노급이 부활됩니다. 이때 노급 부활. 왕권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해공왕 때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반란을 일으킨 진골들과 이들을 진압한 진골들, 이 시기를 96각간의 난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해공왕이 죽고 무열계 진골이 끝나요. 무열계 진골이 끝나고 새로운 진골, 내물계 진골로 이어집니다. 내물계 진골. 선덕왕부터 내물계 진골 시대가 되면서 신라의 기준점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앞으로 들어오자면요. 진덕여왕까지를 신라 상대라고 부르고요. 상대. 최초의 진골 출신왕 태종무열왕부터 신라 중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핏줄이 다시 한번 바뀌는 선덕왕부터 신라 하대라고 부르고, 이때 여러분 150년간 20여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끝없이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덕왕부터 내물계 진골, 신라 하대로 들어간다. 이제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어요. 선덕왕 이후 원성왕 때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고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독서삼품과를 단행하는데, 이건 여러분 과거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관리 승진제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진골이면 그냥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뼈다귀의 품격인데? 시험 보라니까 원성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시험 보라고 해서 원성이 자자하더라. 원성왕의 독서삼품과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헌덕왕 때는 결국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헌 들어가네요. 헌. 김헌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김헌창의 난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왕에서 요거 하나 키워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만파식적 설화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불안할 때 피리를 불면 나라가 평온해진다는 설화. 이 피리, 이 신문왕의 만파식적 설화가 가끔 한능검에서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 보니까 다 여기 신문왕이랑 다 내용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제가 헌덕왕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김원창의 난,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 헌덕왕 이후에 진성여왕 때는 진골들이 노급을 통해 세금 착취를 너무 많이 하고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진성여왕도. 이때 결국에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할 때의 공통점이죠. 세금 착취.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 이 시기는 농민들의 불만.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원망하고 슬퍼한다. 원종. 슬퍼한다. 애노. 슬프랬자. 원종애노의 난과 붉은 바지 도적단이라고 하는 적고적의 난이 이 진성여왕 시기에 계속 일어나게 됐고 결국 경순왕 때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시대로 후삼국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후삼국시대. 견훤과 왕건이라는 이름이 교재에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후삼국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라 하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통일신라 말기. 핵심이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하나 있었네요. 진골들의 왕위 다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창의 난. 가끔 함정으로 파는 게 신문왕의 김음돌의 난 진압과 헌덕왕 시기의 김헌창의 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보고의 난이 있어요. 장보고는 장씨인데 왜 왕위 다툼이라고 하지? 네.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벌어질 때 바다의 왕자 장보고 세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진골이 찾아가서 장보고한테 제안을 합니다. 군대 일으켜서 나 도와줘서 나 왕 만들면 내 아들 장보고 네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너도 왕족으로 왕실 패밀리로 들어올 수 있어. 로열 패밀리로 가자. 장보고가 도와줘서 왕 만들어줬는데 배신당한 거예요. 열받잖아요.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했죠.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통일신라 말기에 일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진골들이 왕위 다툼을 한다는 것은 신라 수도 금성만 신경을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지방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스스로 나 성주야, 나 장군이야 이걸 자처하는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지방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은 돈 많고 힘센 애들이에요. 돈 많고 힘센 애들. 각 지역에서 호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 땅도 말이지 금성처럼 왕이 나올 수 있는 곳이야. 명당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족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 호족의 성장. 성주와 장군을 자처하는 엄청난 큰 세력들. 지방 호족의 성장이 일어나게 됐고 신라는 골품제로 성장해서 골품제로 망한 나라예요. 똑똑한데 승진이 안 되는 정말 불만 많은 세력들. 육도품. 초기 육도품은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큰 역할을 하다가 점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육도품이 진성여왕 시기에 최치원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었어요. 아니 중국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합격해서 고위관리를 하다가 자신의 본국을 위해 신라를 위해 돌아옵니다. 하필 진성여왕 때 돌아온 거죠. 무시당하고. 이런 육도품의 불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똑똑한 육도품과 돈 많은 호족 이들이 결국에 손을 잡으면서 신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세 가지가 크게 묶이겠습니다. 진골들의 왕위 다툼, 150여 년간 20여 명의 왕이 등장했던 진골들의 왕위 다툼과 지방 통제력 약화, 그리고 농민봉기까지. 이게 이제 결국에 계속 이어지면서 통일신라는 무너지고 후삼국시대, 고려시대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잠깐 신문왕 쪽으로 가볼까요? 신라의 정치사를 한 흐름으로 쭉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신문왕의 특징하면은 왕권 강화, 또 특히 관료정과 노급 개념 잡아주셔야 되겠고, 구조소경, 신라의 지방인정, 구서당 십정, 신라의 군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십정. 정치체제는 14부,
집사부 등의 14부인데 집사부가 총괄을 하는 부서이며 시중이 국무총리라고 말씀드렸죠. 집사부의 시중, 요게 한능검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화면으로 한번 뽑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캡처 한번 하시고 통일신라 한바닥 정리 흐름 확실하게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자, 전체적인 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핵심 키워드 단어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좀 보고 계시죠? 자, 저 이렇게 앉을게요, 여러분. 자, 박혁거세 때 나라가 건국되고 뇌물마립간,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집업진 트리오,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 이어서 태종무열왕 때부터 신라 중대, 백제멸망,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때 삼국통일, 그쵸? 삼국통일 문무왕, 문무를 겸비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정말 이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부터 신라 하대, 진골들의 왕위 다툼, 지방 통제력 약화, 농민봉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통일신라 정치사 한 방에 끝내십시오. 다음 강의에서는 발해의 역사, 발해의 정치사와 발해의 모든 것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험에 합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과 목표를 향해 뛰어가시면 되겠고요. 합격 이후에 한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각각 왕들의 에피소드라던가 당시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심화 과정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능검 30분 때려잡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하사탕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발해시대, 발해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